네, 14개의 클럽이 있습니다. 이 클럽은 생김새들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각기 다른 활용도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그중에서 모든 골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우드에 대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레슨을 하기 전에 이 우드가 어쩌면 어려운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골프를 배울 때 7번 아이언부터 보편적으로 많이 배우잖아요. 7번 아이언부터 배우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이 내려치는 그 느낌을 먼저 느끼게 돼요. 뭐 내려 찍는다, 뭐 다운블로우로 공을 찍어 친다라고 이 느낌이 먼저 이렇게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 이 우드를 쓰러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이 우드를 잘 쓰러칠 수 있도록 좀 쉽게 한번 꼼꼼하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레슨 들어가기 전에 이 우드와 아이언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부터 알아셔야 되냐면요. 아이언을 보게 되면 네, 일단 우드가 샤프트가 길게 느껴지죠. 네, 그거 체감이 더 많이 맞아요. 돼요. 네, 일단 길어요. 음. 길고 일단 생김새 또한 엄청 많이 다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최저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7번 아이언이 그나마 가장 쉬운 이유가 최저점이라는 것이 바로 내 몸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에요. 어드레스한 그 중앙의 위치에 최저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적당히 맞는 거예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스윙을 크게 배우지 않더라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적당히 찍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드는 최저점에서 맞으면 이 클럽의 그 활용도에 맞지 않은 방법이에요. 우드는 최저점 앞에서 공이 맞는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공이 가운데보다 왼쪽에 있는 이유는 최저점은 항상 몸의 중간이에요. 스탠스의 중간이 최저점, 클럽이 가장 내려온 구간인데 7번 아이언은 최저점에서 맞지만 이 우드라는 클럽은 최저점을 내려와서 평평하게 지나갈 때 맞는 거예요. 평평하게 지나갈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7번 아이언은 최저점에서 맞고 클럽이 길어질수록 공 위치가 왼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평평할 때 쓰러지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우드, 가장 긴 채가 1번 우드 드라이버잖아요. 드라이버는 평평하게 지나가다 못해 더 올려치기 위해서 티에 있다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는 가장 많이 쓰러지면서 가장 많이 올려치는 채라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최저점에 대해서 아이언은 최저점에서 맞는다, 우드는 최저점 앞에서 맞는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뭔가가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셋업이에요. 클럽이 다르다 보니까 셋업부터가 달라야 되는데 제가 우드는 쓰러치는 클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지켜야 되는 게 자, 쓰러치는데 스탠스가 이렇게 제가 양발을 모으면 이게 쓰러치는 게 어디 편할까요? 아니요. 조금 불편해 보여요. 네. 뭔가를 쓰려면 이렇게 넓어야 뭐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네. 넓어야. 그래서 넓게 쓰는 것도 있고 잘 쓰기 위해서, 그리고 클럽이 길다 보니까 스탠스가 넓어야 되는데 또 넓게 쓰라 말씀드리면 또 한없이 넓게 쓰잖아요. 그럼 스윙을 방해합니다. 7번 아이언 기준이 있었다면 스탠스는 7번 아이언이 내 골반 넓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스탠스는, 우드의 스탠스는 내 어깨 넓이보다 넓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꽤 넓네요. 네, 그러면 양발이 이렇게 반발자국씩 서로 이렇게 벌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반발자국씩. 그러면 넓은 스탠스가 완성이 되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손과 내 몸의 간격입니다. 맞아요. 얼마나 멀리 서야 될지, 또 얼마나 가깝게 서야 되는지. 아이언이라 생각이 되면 아이언은 섰을 때 내 턱보다 이렇게 안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턱보다 클럽이 이렇게 안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손이 턱보다 안쪽에 위치해 있죠. 네. 그런데 우드 같은 경우는 달라요. 긴 만큼 멀리 서고 넓게 섰기 때문에 손 위치가 어떤가요? 턱 앞에 있는 조금 더 간격이 멀어졌죠. 이렇게 셋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간격을 이렇게 아이언처럼 가깝게 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스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격은 항상 턱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으면 또 이제 공의 위치와 손의 위치가 또 큰 역할을 합니다. 공의 위치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공은 아무래도 이제 긴 클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왼쪽으로 가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또 왼쪽이라 그러면 항상 왼쪽이라고 해서 너무 왼쪽에 놓거나 항상 일관성이 없으시잖아요. 네.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시고 싶고 플레이를 하고 싶으시면요, 항상 지켜야 되는 게 공의 위치예요. 아, 그게 어려운 클럽일수록 더 공의 위치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공의 위치는 제가 기준을 딱 잡아드릴게요. 오, 제가 이렇게 잘 보이는 색깔이 있는 이런 스틱으로 잡아드릴 건데요. 자, 먼저 제가 가운데가 이제 노란색 선이에요. 네. 가운데. 공의 가운데가 노란색 선이에요. 그러면 제가 스탠스를 섰을 때 한 이 정도의 간격이 되겠죠. 왼발 뒤꿈치 선, 오른발 뒤꿈치 선. 이게 이제 제 스탠스입니다. 네. 네, 이게 제가 제 스탠스가 이렇게 섰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깨보다 좀 넓게. 항상 스탠스는 뒤꿈치 기준. 음. 네, 이게 우리 우드의 스탠스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의 위치는 노란 선이 가운데죠. 그리고 왼쪽 뒤꿈치 선이 이 분홍색 선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가 공의 위치인 거예요. 아. 그럼 제가 공의 위치를 한번 갖다 놔 볼게요. 네. 중간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쵸. 드라이버가 왼발 안쪽이라고 했을 때는 네, 그러면 7번하고 딱 사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스탠스가 내 스탠스의 중앙 그리고 왼발 뒤꿈치 선 그 사이에 놓으면 가장 적합한 공의 위치예요. 뭐 여기서 조금 공 반 개씩 좌우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 범위 내에만 있으면 항상 일관된 그런 공의 위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의 위치를 잘 맞춰놨으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손의 위치예요. 오. 보통 공이 왼쪽에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손을 대부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손까지 내보내요. 왼쪽 허벅지 바깥쪽으로 내려보내 있죠. 왜냐하면 공이 왼쪽에 있으니 손까지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분명히 우드는 쓰러치는 클럽인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스윙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치는 혹은 좀 찍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올바른 타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의 위치는 어떤 클럽이 됐건 간에 항상 왼쪽 허벅지 안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 이게 아니고 항상 이 안쪽이에요. 공이 왼쪽에 있어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 하게 되면 샷. 네. 오. 굳이 몸을 풀지 않고 쳐도 적당히 좋은 임팩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공의 위치와 손의 위치를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거를 잠깐 빼보겠습니다. 네. 그 우드를 칠 때 네. 공하고 손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손이 앞으로 나가 있는지 공보다 좀 뒤쪽에 있는지 네. 이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몸의 중심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아이언 중에 가장 쉬운 채가 7번 아이언이잖아요. 네. 그런데 공이 좌측으로 갈 때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손까지 좌측으로 가면서 이 얼라이먼트 방향이 틀어져요. 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스윙을 방해하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손의 위치까지 공을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공의 위치, 손의 위치, 스탠스 넓이, 간격까지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드에 나가면 항상 이 미스샷 때문에 네. 불안감이 많죠. 뭐 그렇죠. 미스샷 여러 가지 미스샷이 있어요. 뭐 흔히 많이 나오는 미스샷, 탑핑. 가장 이런 실수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탑핑. 공이 좀 낮게 가죠. 그러네요. 여기는 매트라서 적당히 맞았지만 실제로 갔으면 공이 떼굴떼굴 굴러갔을 거예요. 그리고 뒷땅도 나옵니다. 탑핑을 몇 번 치기 시작을 하면 공을 좀 찍어 쳐야지, 내가 들어쳐서 탑핑을 났구나라는 생각에 찍어 쳐야지 하고 가파르게 들어서 이렇게 찍고 맙니다.
뭐 또 이런 샷도 나오고 또 한 가지 잘 쳤는데도 구질에 대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뭐 구질이 뭐 여러 가지 훅이 날 때도 있고 슬라이스 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타핑, 뭐 뒷땅, 뭐 구질, 훅, 낮은 뭐 탄도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결과로 미스샷이 나오지만 원인은 한 가지예요. 뭐죠? 한 가지 원인? 네,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미스샷이 나오는 거예요. 신준 프로 아시겠어요? 알 것 같아요. 한 가지 원인이요? 권민경 프로가 아니라서 아, 정답인 것 같은데. 그 한 가지 원인이 뭐죠? 네, 원인이 무엇이냐면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필드에 나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불안해요. 이 우드를 이 잔디에서 쓰러쳐야 된다. 이 작은 페이스에 쓰러치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심리적으로 클럽을 이렇게 들어 올려요. 일찍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궤도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한 클럽 헤드가 분명히 쓰러치는 클럽은 뭔가가 이렇게 낮게 다녀야 쓰러칠 수 있는데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또 급격하게 헤드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궤도가 맞더라도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어떤가요? 타핑이 맞겠죠. 그렇네요. 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데 몸이 획 돌아버리면 정말 우리가 치기 싫은 그런 이 밑둥에 맞는 그런 심한 타핑까지 나오고요. 또 가파르게 내려오는데 그거를 타핑은 치기 싫어서 손목을 풀어버리면 또한 그런 나쁜 미스샷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파른 헤드가 가파르게 움직이는 데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헤드를 길게 그리고 낮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클럽을 제가 가지고 낮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클럽을 거꾸로 잡는 거예요. 네, 이렇게 클럽을 잡으면 무의식 중에 클럽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손목 동작이 있기 때문에 클럽을 거꾸로 잡고 스윙을 나눠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하나 하면 최대한 내가 갈 수 있는 위치까지 낮게 가보는 거예요. 헤드가 없으니까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낮게 간 상태에서 여기서 내 스윙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윙을 했을 때 느낌이 낮게 가서 이 위치에서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가 스윙이 이렇게 올려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런데 공이 안 맞거나 미스샷이 날 때는 헤드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파른 헤드, 몸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미스샷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긴체가요. 샤프트가 네. 길면 길수록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 필드에서 더 안 좋은 결과가 더 많이 나오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사실은 아이언이 평소보다 더 가파르게 들려도 어떻게 해서도 조금 네. 맞추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네. 우드나 유틸리티 같이 좀 긴 채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다운스윙 때 뭐 이렇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최저점 때문에 아, 아이언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맞게 되는 최저점에서 맞는 클럽이어서 조금 가파르게 올려서 조금은 맞추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드는 최저점을 지나서 올라갈 때 혹은 좀 평평할 때 맞는 채이기 때문에 일단 내려치면 어려워요, 우드는. 네. 그래서 항상 이거를 낮게 이렇게 가져간다. 코스에서 코스 중간에서도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요 훨씬 더 이 낮게 백스윙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쓰러치는 듯한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파른 헤드가 우리의 우드를 방해한다라고 또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파른 헤드도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도 신경을 쓰는데 또 우리의 미스샷을 나오게 하는 유발하는 그런 또 원인이 또 있죠. 보통 잘 치시는 골퍼들에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골프를 잘 치시는데 간혹 미스가 나올 때 그리고 요즘 들어 우드가 더 안 맞을 때 바로 속도 조절의 문제입니다. 네. 속도요? 네. 네. 속도 조절. 제가 여러분께 한번 장세별 네. 아나운서께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아이언과 우드를 음. 스윙을 하는데 스윙의 속도가 똑같을까요? 저는 이런 거 좀 이제 잔머리가 네네. 생겨가지고 네. 똑같지 않아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저의 경우도 우드가 너무 어려웠다가 네. 어느 정도 맞히는 그런 기간이 됐을 때는 제 스스로
하나, 둘 하는 좀 뭔가 약간 천천히 하려는 템포를 찾았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천천히가 중요해요. 그런데 음. 우리가 우드를 잡았다고 그냥 마냥 급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드를 잡으면 이 우드란 클럽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언과 비교를 해봤을 때 네. 분명히 길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한 15cm 정도 납니다. 그럼 클럽이 깁니다. 그런데 아이언 스윙을 할 때는 제가 백스윙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드를 스윙을 하면 백스윙 때 더 많은 길이가 가죠. 네. 클럽이 올라가는 길이가 더 이렇게 멀어져요. 그런데 아이언은 작아요. 그런데 이 아이언 속도에 우드 속도를 맞추려고 하니까 클럽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드는 아이언보다 느리다라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주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아이언처럼 스윙을 해. 우드가 잘 안 맞으면 7번 아이언처럼 스윙을 해. 그런 템포를 가지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되면 스윙이 굉장히 급해져요. 아이언처럼 스윙을 한다고 그 생각을 가지고 스윙을 하면 출렁여요. 그래서 내가 이 속도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우드는 아이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스윙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그 안정된 그 템포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세별 아나운서 말처럼 좀 더 느리게 천천히 네. 했을 때 우드가 잘 맞는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다행입니다. 맞췄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연습 방법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아이언을 거꾸로 잡고 짧은 채를 거꾸로 잡고 백스윙을 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별로 크게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긴 채를 거꾸로 잡고 흔들리지 않게 노력을 하면서 백스윙을 하면요. 좀 더 느린 게 느낌이 나시나요? 네. 좀 더 느리게 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언처럼 조금 더 빠르게 간결하게 조금 더 빠르게 템포를 가져가게 되면 출렁여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잡아서 이렇게 백스윙을 올리면서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이 우드의 안정감을 느끼고 정타에 맞을 확률이 더 늘어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